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 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쓰러져서 산재 처리가 된 경우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게 된다면 모든 산재 사건에서 청구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실무적인 해설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산재 처리를 하면 항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선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경우는 사고성 재해의 경우인데, 사고성 재해의 경우 사고의 원인의 사업장의 작업 환경의 문제와 사업주의 안전주의 의무에 대한 그 위반 정도를 바탕으로 과실률을 계산해서 전체 손해금액에서 과실률만큼의 크기를 계산한 후 그 손해배상은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질병성 재해의 경우에는 회사의 손해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만일 유해물질로 인한 각종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작업장을 유해하지 않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바탕으로 회사의 과실률을 산정한 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로사 등에 대한 사업주의 일부 과실률을 산출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의 크기를 정확히 산출이 가능해야 하는데, 손해의 크기를 산출하기 위한 그 전제는 바로 노동력 상실률입니다. 왜냐하면 노동력 상실률이 나와야 향후 산재 근로자가 벌어낼 수 있는 소득을 추산해서 추산된 금액에서 노동력 상실률을 곱하면 나오는 금액 그만큼을 벌 수 없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잃어버린 소득이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봐서 손해의 크기가 정확히 산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산재 처리가 되면 항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해답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 정답이고, 노동력 상실률에 해당되는 장애 등급이 나오는 경우에 그때 손해의 크기가 산정 가능하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결론적으로 산재 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장애 등급이 나와야 노동력 상실률이 나오고, 노동력 상실률이 나와야 향후 상실된 소득의 크기를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손해의 크기가 산정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장애 등급이 최소한 나와야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정해서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확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산재로 요양 중인데 대체 언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답변은 앞서 설명드린 노동력 상실률이 나와야 손해금액이 확정 가능하다는 그 답변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이 손해의 크기를 확정 가능해야 한다는 것인데, 손해의 크기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장애 등급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장애 등급이 나와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장애 등급은 언제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 이 질문의 답은 바로 나옵니다. 장애 등급은 더 이상 치료 행위를 해도 호전되지 않는 상황인 정상이 고정된 상태에 다다른 그 경우, 다시 말해서 요양이 종결된 시점에 장애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시점은 결국 치료가 종결된 시점 또는 요양이 종결된 시점, 다시 말해서 치료가 모두 끝나고 장애 등급이 나온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산재 처리 후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간략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산재 처리 후 장애 등급이 나오면 해당 등급을 바탕으로 손해의 크기를 산정해서 회사 측 과실률을 적정하게 산정한 후 계산하면 손해배상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서 산재보상 금액을 공제하면 손해배상금이 계산되는데, 동금액을 계산서 형식으로 작성해서 회사에 청구하면 회사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경우는 건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상을 받은 후 잔존손해를 청구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회사에서 이미 산재보험 이외에 건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가장 순조로운 절차인데, 물론
건재보험사 담당 직원과 손해의 크기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건재보험을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을 적정히 잘 청구해서 주장한다면 적정선의 합의점을 찾아서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재보험이 가입되어져 있지 않는 경우로 사업주가 알아서 손해 청구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사업주가 손해금액을 무시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난감한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때 진행되는 것이 바로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결국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사용자 측에서 수용하지 못한 결과 산재근로자는 변호사를 선임해서까지 소송을 통해서 주장해야 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두 가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해배상 금액을 장애등급을 바탕으로 노동력 상실률을 계산하고 그리고 일실소득을 계산하고 과실률을 산출해서 일실소득을 정확히 계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사실 전문 자격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 처리 과정에서 사업주에게 주장 가능한 잔존 손해에 대한 권리 주장의 그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감사합니다.